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도 예정이 돼 있죠.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만한 그런 발언들은 나오지 않을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AMD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증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가깝게 뛰어줬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 0.9%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어제만 하더라도 무려 20% 가까이 뛰기도 했었죠. 그런데 간밤에는 7% 하락하면서 많이 안정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대기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전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질 뻔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올라서면서 4.04%에서 거래됐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이 간밤에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BOJ의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했다라고 하죠. 해당 소식에 엔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56마저 돌파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라서면서 97.84에서 거래가 됐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려가면서 1,441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5%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백악관 측에서 내놨던 자료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글로벌 관세는 결국 15%까지 올라갈 거라면서 현재 관세를 올리는 실무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다시 물러서는 탁호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또 공개가 됐었는데요. 2월 달에 공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1.2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줬습니다. 지난 1월 수치도 기존 84.5에서 89로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회복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간밤에 주목을 받았는데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관세 무효화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고도 밝혔었죠. 관세 판결이 기업들의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쿡 연준 이사가 또 고용시장과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남겼는데 해당 내용은 잠시 뒤에 대담콘에서 또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AMD가 간밤에 8% 급등하는가 하면 인텔도 또 좋은 주가름을 보여줬었죠. 더 자세한 섹터와 기업 이슈들은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 전반적으로 일부 메모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반등불을 켜준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M7 기업들 상황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죠. 일단 테슬라부터 짚고 가야겠는데요. 오늘 2%대 강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내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월에 등록 대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유럽 내에서 17% 정도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속에 테슬라는 유럽 내 시장에서 13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주가 오늘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약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그리고 전력망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간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올해 TSMC 칩을 1억 개 이상 구매할 것이다라는 구매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맥 미니까지 미국에서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밝혔는데요. 본격적으로 관세를 피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죠. 오늘 애플을 포함해서 메타와 AMD의 계약 소식, 이런 전반적으로 기술주 안에서의 새로운 업데이트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당 뉴스들은 잠시 뒤 마지막 코너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부터 짚고 가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가 반등해준 하루였고요. 이 때문에 어제 크게 올랐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제약바이오단은 조금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불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소식은 AMD와 메타의 협업 소식인데요. 이 둘이 협업을 함으로써 브로드컴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브로드컴은 약진을 이어갑니다. 1.96% 하락하면서 정규장 마감가 기준으로도 1%대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AMD가 본격적으로 커스텀 칩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의 기술주 이슈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는 AI에 대한 위험론이 과도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소프트웨어주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불을 켜줬는데요. 간밤에 실적을 내놓았던 IBM도 2%대 강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간밤 열렸던 설명회에서 엔트로픽의 한 가지 언급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간밤 열린 설명회에서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시사하는 점이 나왔습니다. 클로드 코워크가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몇몇 기업들과는 파트너십을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함께 나왔는데요. 어떤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잠시 뒤에 깊게 들여다보시죠.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항공주, 어제는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정된 운항편의 40% 이상이 취소되는 결항 대란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항공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항에 대한 타격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쉬어갔던 제약바이오주 단, 이 안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어제의 약진을 뒤로하고 오늘도 함께 나란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7년부터 월별 정가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급락에 이어 오늘은 2%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쏟아진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반가운 반등이었습니다. 기술주 안에서 어떤 이슈가 굵직하게 있었는지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엔트로픽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챗봇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챗봇을 업데이트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기업들,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AI가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이 시장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와 함께 엔트로픽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세일즈포스와 팩트셋, 도큐사인은 오늘 나란히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칩 구매 소식입니다. 메타와 AMD 그리고 애플과 TSMC가 있겠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이 소식이 함께 업데이트가 됐죠. 5년간 6기가와트 규모 칩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고요. 특히나 브로드컴을 좀 힘들었던 이슈는 맞춤형 AMD의 MI450이 투입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맞춤형 ASIC 칩 시장 안에서도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경쟁 구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과 함께 TSMC가 칩 공급, 구매 계약 소식을 맺었다라는 소식 속에 TSMC 오늘 4%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TSMC에서의 애리조나 공장 칩을 1억 개 이상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애리조나에서 생산된 칩이 가장 중요할 텐입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한 칩을 생산한 칩을 구매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맥 미니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이슈 소화하면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피해보겠다라는 움직임 관측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파트너십 계약은 인텔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인텔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AI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삼바노바 시스템즈와 함께 단연간 기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삼바노바가 지금까지는 AMD의 칩에 좀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AMD와 인텔 양강 체제로 함께 굳혀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들 수화하면서 무난하게 오늘의 소프트웨어주는 반등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약간은 하락불을 켜낸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심은 좀 어떻게 잡아봐야 내 투자 계획을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다행히 기운을 좀 되찾은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3대 지수도 또 올라줬는데 한 줄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한 줄평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발 AI 충격 속에 알맹이 속가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진짜 배기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알맹이들은 좀 솎아내고 진짜 배기를 찾는 과정 저희와 함께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3가지 토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위원들의 썰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서 운명의 시계가 정말 이제 촉각을 다투고 있다라고 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또 이제 폭탄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리사 쿡 이사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됐는데 실업률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사 쿡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좀 사이가 좀 껄끄러운 사이일 수도 네. 있는데 작년에 보게 되면 뭐 리사 쿡 위원을 이렇게 고소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리사 쿡 위원이 지금 말을 했던 것 중 하나는 AI 실업이 있는데 네. 이게 실업이 되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만큼 굳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흔들려도 금리를 내리기엔 조금 약간 애매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를 계속적으로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계속적으로 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친 트럼프파이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좀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 어제 나온 뭐 시트러닉 같은 이런 리서치 같은 경우는 너무 과장됐다 우려가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결국 기술은 생산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목적은 같지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국정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조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해야만 결국에는 지금 뭐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증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자가 계속적으로 이 채권 이자에 대한 국채 이자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국정연설에서도 계속적으로 AI의 이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는 요구는 할 텐데 과연 이게 즉각 인하를 할 수 있을지 3월 인하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15% 관세 계획에 뭐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관세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작용할 만한 변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작년 4월에 보게 되면 이제 상호 관세를 내렸다가 이제는 정말 합법적인 이제 품목 관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정당성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관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발작을 일으키기에 이게 추세로 완전히 하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15%가 지금 15%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조금 더 진입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데드라인, 20일 데드라인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위드코프 특사를 계속적으로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란이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합의에 대한 압박을 정말 강하게 이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란 본토를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미국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맞불 작전을 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외무차관인 타흐트 라반치라는 이 외무차관의 얘기를 보게 되면 선의로 협상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 생포 작전을 받던 이 이란 행정부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지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굉장히 뭐 링컨함 같은 이 항공모함을 지금 2개 정도를 지금 이 중동 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의 전투 태세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런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이 피자 관련해 가지고 피자를 굉장히 많이 시키면 이 국방부에서 많이 시키면 결국 전쟁이 나오기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농담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제네바 협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고 생각은 들고는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더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있습니다. 핵 협정뿐만 아니라 아예 네. 이란 행정부 자체를 굉장히 이제 새로운 행정부로 좀 교체하는 움직임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도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또 어떤 발언을 남기게 될지 좀 이 고강도, 강경한 스탠스를 남긴 이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이 시간이면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공개가 되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기다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요새 이제 항상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뭐든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 마감되는 실적이 또 나오기도 하고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뭔가 그 기술주의 향방을 조금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4분기 매출액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60% 이상으로 지금 높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HBM 가격 상승이라는 어떤 원가에 대한 가격 압박 속에서도 결국 이 매출 총이익률을 75%까지도 유지할 수 있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 오늘도 이제 메타 관련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AMD에 대한 이 지분 동맹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6기가와트 정도의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특히 엔비디아의 이 베라루빈이라는 네. 플랫폼을 굉장히 지금 확장을 시키면서 활용을 하면서 결국 이 엔비디아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엔비디아 칩이 계속적으로 빅테크에서 쓰일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계속 있다라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시장에서 조금 안도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지금 나오는 이 소프트웨어발 조금 AI에 대한 이 불안감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잠재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서프라이즈일지 쇼크일지 둘 중에 베팅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베팅하실까요? 솔직히 이제 서프라이즈 당연히 베팅을 하고 싶지만 요새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거의 이 언론에서 나오는 이 수준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쇼크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언론에서 나오는 수준 정도로 아.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내일 잘 뜯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서 오늘 퀀타 서비시스 그리고 MP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퀀타 서비시스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 찾아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올해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AI에 관련된 이제 뭐 하드웨어 쪽이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쪽이 네.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이뤄내고 그렇죠. 있고요.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하드웨어 쪽을 어떻게 더 확장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인프라 시공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내에서도 최대 규모인 69,500명에 대한 이 현장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그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이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전력망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YOY로 계산을 해도 한 2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력 부분의 매출이 지금 거의 20% 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쪽은 뭐 국내장도 보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전력 쪽만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렇더라고요. 미국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퀀타 서비시스 같은 경우 오늘 일정에서도 3% 뛰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MP 머티리얼즈 이게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이 선봉장 같은 기업이죠. MP 머티리얼즈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뭐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굉장히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많이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결국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재편에 있어서 이 MP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올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작년 3분기 매출도 굉장히 줄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에 조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이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이 흑자 전환이 좀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 중히토류에 대한 이 정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조금 앞으로 가시화가 되게 되면 충분히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그러면 좀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이미 여러 희토류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있고요. 뭐 호주를 포함한 그리고 호주, 뭐 인도 이렇게 해서 새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론에 있어서 이 미국 내에서 또 이제 공급망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MP 머터리얼즈 쪽에서 이 실적에서 흑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 두 기업들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이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